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네네. 와보니까 네네. 우리 주차장 출입구에 차가 못 들어가요. 뭔가 했더니 오늘 조국 의원 대법원 선고 오늘 있었어. 오늘 판결 선고가 어떻게 났죠?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 뭐 이렇게 났는데 선고가 기각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받은 게 그대로 확정이 되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네. 조국 의원께서는 이제 실형을 집행받기 위해서 이제 검찰청으로 출석해가지고 네. 이제 교도소로 가셔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죠. 이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형을 집행하는 절차밖에 안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오늘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이제 그 중앙지검 쪽으로 이게 알려지면 네. 중앙지검에서 언제까지 나오세요 라고 해가지고 형 집행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구치소나 교도소로 가게 되겠죠. 네. 조국 판결 관련해가지고 이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조국은 오늘 판결 나면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왜 안 들어가 있냐, 뭐 이런 그렇죠. 얘기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판결이 나면은 피고인 신부에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서 수용자 신분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네. 일반적으로 검찰청에서 불구속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이 났을 때에는 오셔라라고 해서 구속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렇죠. 그 사이에 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시간을 주길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조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판결을 났는데 내일까지 출석을 해라 라고 뭐 통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죠? 그렇죠. 좀 빨라요. 그거 관련해서 뭐 빠른가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바로 잡으러 가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관례가 어떠냐면 네. 조국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네네. 바깥에 있었잖아요. 네네. 바깥에 있어가지고 형이 확정돼서 이제 수용자 신분이 돼야 될 위기에 처해 있으면 검찰청에서는 통상적으로 며칠의 말미를 주면서 언제까지 검찰청으로 출두를 해라 라고 이제 통지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건에서는 말미를 좀 짧게 준 것 같다. 오늘 선고됐는데 당장 내일 오라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사전에 구속되지 않은 피고인과 좀 차별이 있어서 불합리한 것 같아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젖어 있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안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사실 구속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이제 그 형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판결 선고와 동시에. 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형 선고를 들으러 갔어. 바로 끌고 가요. 법정에 판결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이라고 할지라도 선고가 나면 바로 데리러 가야 되는 게 법리적으로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조삼모사라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수형 생활이 시작될 때부터 이제 징역 몇 년 이게 시작되는 거니까 사건이 다 끝나 보면 애시당초에 구속돼 있는 게 제일 속편할 때도 있어요. 아 근데 이거는 조삼모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내가 구속되는데 한 2, 3일 정도 HTS 들어가가지고 주식도 팔 수 있고요, 가지고 있는 코인도 정리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 갔다 올게 걱정하지 마 라고 충격 완화시켜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2, 3일 있다 들어가는 게 사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지 어떻게 조삼모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은 네. 사실 시간을 좀 더 많이 주는데 제 생각에는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보면 조국 교수한테 너무 빨리 나오라고 한 것 같긴 하다. 통상적으로 한 3, 4일 주거든요. 세간의 관심이 많이 집중된 거로 한다면은 관례가 근거가 없는 관례라고 한다면은 근거에 맞춰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 게 맞죠.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잘 끊었어. 아니, 잘 끊어주셨어.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 조국을 같은데? 내일 잡으러 가냐 며칠 네. 뒤에 잡으러 가냐는 국민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이번 주 토요일 14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안 표결 그렇습니다. 예정이 돼 있는데 야당의 표가 한 표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아놓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왜냐하면 분들이 조국 많아요. 교수가 하루 전에 들어가면 국회에 못 나오잖아. 그게 못 던지잖아. 아니 지금 300표인데 그러니까요. 야당 표가 한 표 주네. 대법원이 선고일이나 이런 거 내지는 검찰청에서 통보를 빠르게 함으로써 탄핵 여부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조국 의원도 실제적으로 연기 신청을 했어요.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야 이거 탄핵 관련해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이제 소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해달라고 신청한 것도 맞습니다. 그죠? 네, 신청했는데 그 신청을 않았죠. 또 일반인들이 많이 보고서 아 조국이 이 탄핵 한 표를 던지기 위해서 못 던지면은 탄핵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연기 신청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하지만 그건 아니죠. 왜냐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맞아요.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렇죠. 그럼 바로 다음 순위에 비례대표가 올라와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올라오는 비례대표 의원이 생각이 달라가지고 탄핵 반대야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탄핵 찬성의 표가 던져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는 두 가지 방식이에요.
하나는 지역구 의원이 있고 하나는 비례대표 의원이 있죠.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이 상실되면 이건 보궐선거합니다. 근데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에 선거인 명부가 다 있기 때문에 네네. 바로 의원직을 다음 순번에서 승계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탄핵에 대한 표결의 수가 줄어들진 않는다. 조국 의원이 대법원에다가 판결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대법원이 이걸 허용하지 않은 것도 조국 의원이 설사 만에 하나 탄핵을 표결을 못하고 가더라도 다음 순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의원직의 결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조국 의원께서는 이제 내일이면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조국 의원이 제가 봤을 때는 언론에서는 투표까지 하고 뭐 검찰청에 출석하겠다. 조국 의원이 얘기했나 뭐 다른 사람이 얘기했나 뭐 그런 거를 얼핏 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경우에 따라서 검찰의 출석 요구를 불응하고 토요일에 한 표를 던지시고 장렬하게 체포돼가지고 형을 살기 위해서 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시죠. 근데 일단은 형이 확정됐잖아. 그렇죠. 그러면 의원직을 바로 상실하는 거 아니야? 상실 이미 됐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됐네요. 표결을 그러니까 어차피 투표를 안 되네. 못하네. 어차피 안 되네. 네. 오늘자로 상실됐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향후 맞네.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하기 대선에도 이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그 차선 다음 순번으로 많이 받았던 비례대표 의원이 되고 맞아요. 이제 투표를 하는데 조국 의원님 생각은 그렇죠. 내가 옆에서 따뜻하게 자리를 지켜주고 싶다 이 정도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죠? 오늘의 요점은 조국 교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네. 그럼으로써 조국 교수는 이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그러면 조국혁신당 표가 한 표 줄어드냐? 네. 그건 아니다. 다음 순번에 비례대표가 의원직을 승계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탄핵 투표에는 지장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새로운 그 올라온 비례대표 의원분께서 이제 생각을 달리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완전 반대되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가 이제 오늘의 여기까지만 할까? 그럽시다. 오늘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할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